10장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10장의 제목이 고정축에 대한 강체 회전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처음 접하는 단어가 있죠. 요 강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의 원어는 rigid object예요. rigid. 그래서 rigid를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뭐 단단하다 뭐 그런 거죠. 단단해서 뭐 부러질지언정 휘지 않는 그런 거, 그러니까 연성 같은 게 없는 그런 단단한 물체를 리지드 바디라고 쓰고 뭐 리지드 오브젝트라고 여기는 했지만, 그리고 그걸 이제 번역해서 강체라는데, 체하면 이제 몸, 무슨 뭐 신체 할 때 그 체고, 강은 그냥 강하다는 뜻이에요. 강하다 하는 그 강하고, 체는 이제 바디를 의미하는 체 해서 그런 것들이 회전하는데, 그럼 왜 강체라 그랬냐 하면은, 이것이 그 어떤 바디를 구성하는 그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질들이 변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 챕터에서 변형에 대해서 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단단해지고 흐물흐물해지고 뭐 부피가 커지고 줄어들고 뭐 이와 같은 어떤 그 바디의 그 변형이 생기지 않는 이제 그런 물체를 강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회전할 때 결국은 그 회전하는 물체에 어떤 두 개의 포인트가 있다면은, 두 개의 포인트 사이에 그 상대적인 위치가 절대 변하지 않죠. 강체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 그런 물체를 강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체가 회전을 하는데, 일단 회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회전하면은 시계 방향의 회전이 있고 반시계 방향의 회전이 있을 텐데, 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하나로 통일하는 게 좋죠. 회전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뭐 어떨 때는 이제 시계 반시계 이제 그렇게 선언을 해줄지언정, 일반적인 어떤 룰 같은 거는 좀 해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기준점, 뭐 회전하는 기준점 같은 것도 이제 잡아주는 것이 편할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평면에서 이제 회전하는 경우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좌표계를 잡죠. 이렇게 좌표계를, 여기가 중심이에요. 여기가 중심으로 해서 좌표계를 이렇게 잡아서 회전은 우리가 이제 반시계 방향을 기준으로 해요. 시계 방향이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좌표축을 이렇게 잡았을 때 이쪽이 x축이고 이쪽이 y축이고, 보면 이제 이쪽이 뭐 1사분면, 2사분면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수학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따서 이제 사분면이 증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증가시키는 그런 그 컨벤션을 많이 쓰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반시계를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이 회전이 시작되는 그 기준선은 보통 x축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전 세계에 그 하나의 그 표준 같이 그냥 다 그렇게 큰 얘기가 없으면은, 특별하게 뭐 이거 이 경우는 어떻다라는 어떤 단서 조항이 없는 한 회전은 이런 식으로 보통 정의한다 하고, 그리고 회전하면 이제 각도가 여기에 인버브가 되는데, 그 각도는 이제 우리가 보통 한 바퀴를 돌면 360도를 돌았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우리 그 운동과 관련되는 회전에서는 이 회전을 각도로 쓰기보다는 레디언을 많이 써요. 그래서 한 바퀴 뺑 돌았을 때 우리가 이제 차원이 없는 양 360도 이렇게 한다면은, 이거를 레디안으로 하면은, 레디안도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차원은 없지만은 레디안으로 쓰면은 2파이가 돼요.
2파이 레이디안 이렇게 써요. 그래서 360도 이렇게 쓰거나 2파이 레이디안이거나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부 이제 레이디안으로 쓰면 되고, 그러면 이제 1 레이디안이 얼마냐? 360도가 2파이 레이디안이니까 대강 57.3도 정도가 1 레이디안이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부 레이디안으로 이 각도를 표현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물리학에서 운동을 논하니까 회전 운동을 어떻게 기술할 거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운동에서 위치 변위의 시간에 따르는 변화를 갖다가 우리는 이제 속도라 그랬죠. 그래서 1차원 직선상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즉 플러스 x 방향으로 가면은 속도가 플러스 방향을 가지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속도 벡터가 마이너스 방향을 가지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 방향을 구분했는데, 이 회전도 두 개의 방향이 있겠죠. 이와 같은 반시계 방향이 있고 반대로 도는 시계 방향이 있을 텐데, 반시계 방향을 갖다가 우리가 플러스 방향이라고 보는 거예요.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본다면은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경우에는 그거는 마이너스 방향이다 이렇게 해줘서, 마치 우리가 1차원 벡터, 직선상에 존재하는 속도 벡터 같은 1차원 벡터에서의 그 표현과 유사한 방식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회전 운동은 1차원 직선 운동과 매우 유사하게 이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속도라는 거를 이제 표현을 하면은, 이 우리가 어떤 점에 이제 위치가 있으면은 그 위치가 XY 좌표로, 평면상이니까 XY 좌표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은, 이걸 갖다 각으로 표시하면은 X축으로부터 얼마만큼 각이 진행했냐 하는 걸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 지점이 있으면은 요 지점은 X축으로부터의 각도가 세타 i죠. 그 다음에 요 지점은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뭐 여기도 다 이 각변위는 세타 i인 것이죠. 그래서 X축으로부터 같은 각도상에 있으면은 그 요 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각 위치가 동일한 것이죠. 그렇게 됐는데 어느 시간 지난 이후에 시간이 ti에서 tf로 진행했을 때 1로 갔어요. 그러면 이제 각 위치는 세타 f가 되죠. 그러니까 뭐 1로 갈 수도 있고 뭐 1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지점에서 1로 갔다고 봅시다. 이렇게 1로 갔어요. 이 지점에서 1로 가서 보면은 그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는 달라졌죠. 달라졌지만은 이 점이나 뭐 이 점이나 다 뭐예요? 같은 각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서 일로 움직이나 이 점에서 이렇게 움직이나 두 지점의 각 위치는 같은 거고, 두 지점의 세타 f는 같은 거니까, 따라서 이 지점에서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 점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두 지점이 이 원점으로부터 이렇게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방사상으로 뻗어나가는 방향의 같은 선상에 있다고 한다면은 둘 다 같은 각 위치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델타 t란 시간 동안에 델타 세타만큼 변했다 했을 때, 이것이 가다가 천천히 가다가 빨리 갈 수도 있고 빨리 가다가 천천히 갈 수도 있고, 여간에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서 세타 f에 도달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평균 각속도를 이제 정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각속도의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그리고 그 크기는 그 델타 t 시간 간격 분의
이 각변위 세타 f 마이너스 세타 i 한 것이 바로 요 시간 델타 t 동안에 이 얼마만큼 각 위치를 이동시켰는지 하는 평균 각속도를 구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서 1차원, 2차원, 3차원 이런 데서의 속도 벡터를 우리가 정의할 때 봤듯이 이 평균 속도도 때에 따라서는 중요하지만은 그 운동의 어떤 디테일한 기술을 위해서는 이 순간 속도가 더 중요했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순간 각속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순간 각속도는 델타 t를 0으로 보냈을 때, 하면서 요 위치에서 델타 t를 아주 짧게 잡아줬을 때 델타 세타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순간 각속도 오메가를 알게 된 거다. 그래서 이거는 델타 t를 0으로 보냈기 때문에 델타 세타 델타 t라고 표현하지 말고 우리가 미분 기호를 써서 d 세타 d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각 가속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똑같은 뭐 형태로 이해하면 되죠. 우리가 1차원상의 그 가속도처럼 1차원상의 가속도는 델타 v 델타 t 해서 이제 평균을 구했고 또 이제 순간을 구하면은 이제 순간 가속도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제 속도 대신에 각속도를 집어넣으면은 이제 그 델타 t를 길게 줘서 그 사이에 뭐 빠르게 움직이거나 늦게 움직이거나 상관없이 시간을 길게 잡고 그 긴 시간 동안에 이 각속도의 변화를 이제 알 수 있었다면 우리는 평균 각가속도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순간 속도, 순간 가속도가 중요하다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또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 각운동도 또한 델타 t를 0으로 보냈을 때 델타 오메가 델타 t 이렇게 해서 이제 순간적인 어떤 그 속도의 변화를 본다면은 우리는 이제 순간 각가속도 이렇게 해서 미분기호 ddt를 써서 d 오메가 dt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차원 직선 운동과 이 회전 운동은 매우 유사성이 있어서 요 세타 대신에 그러니까 우리가 1차원 이제 직선 운동에서 변이 x 대신에 이 회전 운동에서는 이제 각 위치 세타를 쓰면 되고 1차원 속도 벡터 v 대신에 이제 각속도 벡터 오메가를 쓰면 되고 1차원 가속도 벡터 a 대신에 각가속도 벡터 알파를 쓰면 돼요. 그렇게 해서 부호는 1차원의 경우는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이 부호로서 벡터의 방향을 정해줬다면은 이 각속도의 경우는 시계 방향으로 돌면은 이제 플러스를 붙여주면 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게 돼서 두 개가 이렇게 유사하다 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d 스퀘어 x dt 스퀘어가 바로 이제 저기 1차원에서의 가속도 벡터가 된다면은 이것으로부터 각가속도 알파는 마찬가지로 d 스퀘어 오메가 dt 스퀘어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벡터라고 이제 보면 돼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은 이제 플러스 값이 나올 것이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은 마이너스 값이 나와서 우리가 이제 이 벡터라는 말을 여기 써도 되는데 이 회전 운동 벡터는 이제 1차원 벡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이 각속도
벡터를 또 정의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거기 그 교재에 226쪽을 보면은 226쪽을 보면은 이 그림 이거를 볼 수 있죠. 이거를 봐서 우리가 이제 아까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은 이제 플러스 방향이고 시계 방향으로 돌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해주는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 우리가 아예 이 각속도 벡터의 방향을 좀 다르게 이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2차원적인 경우까지는 뭐 이렇게 해서 평면상에서 했을 때 이렇게 시계 반시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3차원 공간을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3차원 공간에서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편한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봤더니 이렇게 한 게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어차피 이제 여기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은 무조건 플러스라고 하고 시계 방향으로 돌면은 무조건 마이너스라고 해서 방향이 두 개 이제 뿐이었으니까 이 경우도 우리가 이 방향을 두 개를 정해서 우리가 이 오른손을 가지고서 시계 방향으로 도는 어떤 물체를 거머쥐었다고 생각합시다. 이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왼손 아니에요. 오른손을 가지고서 이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물체를 이렇게 거머쥐었다 생각했을 때 네 손가락으로 그 물체가 회전하는 회전축을 거머쥐었어요. 거머쥐었을 때 이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 이것이 바로 3차원상의 각속도 벡터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마찬가지로 어떤 물체가 3차원적인 물체가 이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요. 그러면은 똑같이 오른손으로 이것이 회전하는 회전축을 거머쥐었을 때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 즉 이 방향이 바로 각속도 벡터의 방향이 돼요. 그러니까 3차원이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1차원의 경우는 직선 하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회전의 경우에 단순히 시계 반시계 이렇게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차원상에서 예를 들어서 회전축이 이렇게 되지 않고 예를 들어 이렇게 됐다고 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게 돌아요. 이게 돌면은 이때는 이제 이게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반시계로 돈다고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각속도 벡터의 방향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돼서 이 방향하고 이 방향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서 표현할 수가 없어요. 3차원이 되면은.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3차원으로 가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쓰질 않고 이 회전하는 물체의 그 회전의 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전축을 오른손으로 거머쥐었을 때 그 거머쥔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바로 그 회전의 각속도 벡터의 방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보면 회전은 이 평면에서 회전은 이와 같은 평면상에서 회전을 하는데 각속도 벡터는 그 평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회전은 이 평면상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데 그 회전을 기술하는 각속도 벡터는 이 회전하는 평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직한 방향이 이쪽으로 수직하느냐 이쪽으로 수직하느냐 하는 거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이제 인류가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를 이제 우리가 구분한다고 했을 때 오른손잡이가 훨씬 많대요. 오른손잡이가 90%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오른손잡이가 머저리티이기 때문에 오른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손으로 감아쥐었을 때 엄지손가락의 방향을 각속도 벡터의 방향으로 잡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오른손 법칙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그것 마찬가지로 다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벡터를 결정할 때 이 오른손을 쓰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그거 외에 뭐 그 전류가 뭐 이제 물리학 2에 나오긴 하지만은 전류가 어떤 폐회로를 만들었는데 폐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예를 들어서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 했을 때 그 반시계 방향을 거머쥐었을 때 이제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뭘 가르치냐 하면은 그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방향을 그 엄지손가락의 방향으로 택해요. 그래서 그럴 때도 오른손을 써요. 그래서 왼손잡이가 좀 불리한 세상이긴 한데 몇 가지 물리 현상을 이해하는 데만 국한되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왼손잡이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따라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물체가 어떤 평면상에서 회전할 때 우리가 앞에서 1차원 운동을 얘기할 때 이 등가속도 운동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1차원 등가속도 운동을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회전을 하는데 회전하는 그 각가속도가 이 등각가속도인 경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즉 여기 이거 constant angular acceleration 등각가속도의 경우를 생각해 보게 이제 되는데 아까 우리가 그 1차원 직선 운동과 유사성을 얘기했었고 그러면은 1차원 직선상에서의 등가속도 운동과 이 등각가속도 회전 운동과는 유사성이 있겠죠. 그죠? 이제 그거를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각가속도를 이제 순간 각가속도를 표현하면은 그것이 이제 d 오메가 dt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d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알파 dt인데 이 알파가 일정해요. 이게 컨스탄트예요. 컨스탄트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양변을 이렇게 하죠. 적분 이렇게 하죠. 적분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오메가 i에서 오메가 f까지 이렇게 적분을 하면은 이쪽 사이드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오메가 f 마이너스 오메가 i 이렇게 될 것이고 이쪽은 알파 dt 이렇게 되죠. 그죠? 알파 곱하기 dt 이렇게 돼서 시간이 이제는 제로에서 그러니까 그 시간 카운트를 0부터 시작해서 t까지 했다 할 것 같으면은 결국 이제 델타 오메가는 제로에서 t까지 알파의 dt인데 근데 이 알파가 일정하면 알파가 일정하면은 요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결국 알파 곱하기 인테그랄 제로에서 t까지의 dt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것은 알파 t가 되겠죠. 그죠? 이것은 알파 곱하기 t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쪽 사이드는 아까 오메가 f 마이너스 오메가 i가 됐으니까 따라서 오메가 f 마이너스 오메가 i는 알파 t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이 등 각가속도로 시간 t가 지났을 때 처음에 각속도 오메가 i에 대해서 그 시간 t 이후에 각속도 오메가 f는 이와 같이 된다. 했는데 1차원 등가속도 운동을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vf는 vi 더하기 등가속도 at 이렇게 됐었어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v 대신에 오메가를 집어넣어 주면 되고 등가속도 a 대신에 등각가속도 알파를 집어넣어 주면은 이제 등각가속도의 회전 운동을
기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각속도 이퀄 dθ dt, 순간 각속도는 dθ dt라는 이 관계를 이용하면 똑같이 이 dθ는 오메가 dt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적분하면은, 이걸 이렇게 적분하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마찬가지로 세타 i에서 세타 f 이렇게 되면은 이쪽 사이드는 이제 세타 f 마이너스 세타 i가 되고, 그죠? 세타 f 마이너스 세타 i가 되고 이퀄 제로에서 t까지 오메가 dt인데,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각속도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초기 각속도 오메가 i에다가 알파 t 한 게 나중 각속도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 오메가 대신에 요걸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죠? 나중에란 게 이제 언제 나중일지 모르니까 이 오메가를 f를 쓰지 말고 그냥 오메가 그냥 써주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그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오메가 i 플러스 알파 t고, 처음 각속도 오메가 i는 일정한 값이죠. 처음에 시작하는 이제 일정한 값을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오메가의 dt니까는 이거는 이제 오메가 i 곱하기 인테그랄 제로에서 t까지 dt 이렇게 되죠. 첫 번째 항은. 따라서 이거는 그냥 오메가 i 곱하기 t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요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되죠? 두 번째 항은 인테그랄 제로에서 t까지 알파 t의 dt인데, 알파가 상수고 t니까 이제 2분의 t제곱이죠. 그죠? 2분의 t제곱이니까는 그는 2분의 1의 알파 t제곱 이렇게 돼요. 그렇게 돼서 이 델타 세타라고 하는 거는 세타 f 마이너스 세타 i니까 세타 f는 세타 i 더하기 오메가 i, 초기 각속도 오메가 i의 t 더하기 2분의 1의 등 각가속도 알파 t제곱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차원 등가속도 운동을 생각하면은 이것이 xf는 xi 더하기 초속도 vi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된 거와 유사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요같이 두 개씩을 얻었어요. 등 각가속도 상태에서의 초기 각속도와 나중 각속도의 그 관계식, 그 다음에 이 초기 앵글과 나중 앵글의 관계식. 여기서 t를 소거하면 되죠. 그죠? 요식에서부터 t를 소거하기 위하여 이렇게 t를 만들어서 요 t를 갖다가 이제 여기도 집어넣고 여기도 집어넣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차원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VF의 제곱은 VI의 제곱 플러스 2배의 등가속도 A의 XF 마이너스 XI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매우 이 1차원 등가속도 운동과 이 등각가속도 회전 운동은 그 표현 형태가 이제 같은 방식이다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